자, 그 책임 들어가시기 전에 803페이지 보시면은 이 공무원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 당연한 의무들입니다. 보시면은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 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위법이 명백하다면은 거부를 하겠지만 의심 가는 거 가지고는 거부를 못합니다. 복종 의무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이 명백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복종할 의무가 있고, 직무전념의 의무가 있고, 거기 니은번 잘 보세요. 영리 업무 겸직금지 해가지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직은 허가가 있으면 될 수도 있죠. 대신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를 못합니다. 종교 중립 의무가 있고, 그리고 친절 공정 의무가 있고 많죠. 비밀 엄수 의무, 영해 제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때는 줄치세요. 소속 장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운동 당연히 금지되겠죠. 집단 행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 가장 큰 게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 여러분들 이 징계라는 것이 처벌은 아니죠. 공무원이 의무 위반하면 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과실 관계없이 성립되고, 감독 의무를 해태한 감독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용전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임용전 행위도.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은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무 집행 중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의무 지켜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뭡니까, 막 품위 유지 의무도 없고 막 하는데 꼭 직무 집행주만 하는 게 아니라 직무 외에도 지켜야 될 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굉장히 사유가 넓긴 해요. 이 임용전 행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종류는 아까 6개 꼭 외우셔야 되는데, 요 파면은 연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면. 해임은 연금은 지급을 합니다. 요 차이점 정도는 알아두시 바랍니다. 보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그 징계 절차에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징계 사유가 있게 되면 반드시 징계권자는 징계 요구를 해야 돼요. 이 징계 요구 자체는 기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재량은 있어요. 이게 징계 사유냐 아니냐. 근데 일단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징계 의결을 반드시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아니죠, 3년.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이때는 5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제재 처분할 때 기간 제한이 있었죠. 제재 위반행위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제척 기간 기억나세요? 공무원 징계는 3년, 금품 공금 이럴 때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척 기간이. 여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징계 사유에 해당하냐, 이 자체는 재량이지만 해당한다고 보이면 의결 반드시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 가지고 소송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도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소청 심사 반드시 거치고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봤죠. 소청인 의견 진술 기회 안 줘버리면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송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이 정도는 보세요. 요 정도. 여기 필수라는 것 정도만 내면 여기 냅니다. 필수. 자, 그리고 경찰 행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공무원 쪽은 저 총론 쪽하고 자주 연결하기 때문에 총론 논리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81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찰 행정은 지금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침해라든가 사회에 이렇게 이제 위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이때 이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게 이게 경찰 행정이에요. 얘는 그 앞에 우리 강제 집행도 있고 막 넓게 보면 그런 것도 다 보여요. 즉시 강제도 있고 막 한데 그것도 넓게 보면 일종의 경찰 행정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바꾸시냐면은 경찰관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 담당 부서마다 자기 관할 내에서 사회질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위험이 발생하면 다 경찰권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경찰권 발동 이건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행정이 경찰 행정인데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냐 그 말이죠. 그걸 경찰 책임이라 그래요. 누가 이 책임을 받냐 이렇게 당연히 위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되겠죠. 그죠? 행위 가지고 사람의 행위 가지고 위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행위 책임. 어떤 물건의 상태 때문에 위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태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어디다가 경찰권을 발동해서 위험을 제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가 되겠습니까? 제재라든가 또는 침입적 행정이 되겠죠. 거의. 그러니까 이 경찰 행정을 할 때는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다음에 이제 일반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법. 요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거기 저 818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찰권의 근거 법률 유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굉장히 좀 포괄적인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보실 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런데 이게 가끔 나와요. 시험에서.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꼭 이게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공공의 안녕,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불신검문. 대상자가 누군가를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뭘 제거하겠다는 겁니까?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조사입니다. 제거 목적이 아니라 조사. 근데 불시에죠. 불심. 불시에 신문하고 검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과 코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신검문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경찰관이 불시에 검문하겠죠. 신분증 좀 보여주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거예요. 또는 범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또는 이후에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 하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된 사람. 일단 대상자를 알아두시고 그런데 요거는 강제성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검문은 반드시 대상자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불신검문에 응할까 말까는 이게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래서 이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갖고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데 이게 적당하지 않다. 뭐 이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 이럴 때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이에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검문 자체도 임의적이고 동행 요구하는 것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항에 보시면 동행한 사람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 하려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체포.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면 현행범이 아니면 법관의 또 영장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6시간 초과해서 요거 좀 외우시는데 이 경찰관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 등에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니에요. 6시간 동안 머물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6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나 나갈란다 그러면 내보내줘야죠. 그죠? 꼭 6시간까지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지 6시간을 반드시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이 사람이 강요를 받지 않고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항에 이렇게 돼 있죠. 질문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뭐 현행범이 됐다거나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꼭 알아두시고 임의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불신검문은. 자, 그리고 넘기시면 경찰관의 직무 중에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호를 왜 하냐면 보호를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사고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과 코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 여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는 보호하는 게 구호죠. 구호.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신착란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갑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근데 요 3호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보호자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해야지 보호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 2항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은 1항 조치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당연히 영치할 수 있겠죠. 임시로 영치해서 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항으로 하세요. 7항은 별표를 쳐놓으시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불신검문 할 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보호조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그리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그 뉴스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한참 추울 때 부산의 경찰관서인가? 첫차 타려고 기차 타려고 준비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경찰관서로 들어갔잖아요. 좀 쉬었다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보내버렸잖아요. 그 문 닫아버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그 징계 사유예요, 징계 사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여기에 들어가지는 지금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보호 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추워서 그냥 차 타려고 좀 기다리게 해달라 이런 건데, 예, 이게 아니라도 사실 상황이 그러면은 보호를 해줘야죠, 그죠? 영하 막 25도, 30도인데. 자, 10조 가십시오. 여기서 뭘 하나 외우시냐면, 경찰 장비를 외우셔야 돼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 경찰관이 직무 수행할 때 쓰는 도구, 장비. 일단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칠 장비. 당연히 이런 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받은 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찰 장비는 무기도 들어가고 경찰 장구도 들어가고 체류제, 발사장치, 살수차 다 들어가죠, 지금?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 기구, 이게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범위가 제일 넓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장비는 경찰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거. 요 중에 무기가 있고 경찰 장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10조의 2를 보시면 그 제일 밑에 경찰관은 다음과 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도 내에서, 자, 여기는 경찰 장구입니다. 장비 중에 경찰 장구. 이해되시죠? 장비 중에 경찰 장구입니다. 근데 보니까 현행범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자, 여기다 주셔주세요. 체포 또는 도주방지. 이때 쓰이는 게 장구입니다. 장구. 근데 무기예요, 무기는 아니에요. 무기하고 지금 구별되어 있죠? 장구. 체포할 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체포할 때. 수갑. 그 다음에 포승줄. 뭐 이런 거.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한 거에 제지. 뭐 이럴 때 쓰이는 게 장구. 그래서 보시면은 요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수행에 사용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요게 장구. 동시에 이거는 또 뭐가 됩니까? 경찰 장비. 그러나 이거는 무기입니까? 무기는 아닙니까? 무기는 아닙니다. 이게 요 종류를 알아주세요. 종류. 제일 넓은 게 장비. 그 장비 중에 장구인데, 장구는 체포할 때 필요한 거. 수갑, 포승, 뭐 경찰봉, 방패 이런 것들. 자, 10조의 4를 보시면 교재 넘기셔서 이번에는 무기인데, 무기는 이 총하고 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하고 칼. 경찰관은 범인 체포, 범인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등등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 재량입니다. 필요한 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항 무기 요 종류를 외우시는데, 무기란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하셔야 됩니까? 무기하고 장구를 구별하셔야 돼요. 장구는 수갑, 포승줄 이런 식으로 체포할 때 필요한 거고, 무기는 그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이거는 더더욱 함부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죠.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할 땐 또 사용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경찰관이. 예전에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 막 그 흉기 들고 저항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가서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야죠. 자,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의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 수행할 때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의 2를 보시면 당연해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고, 보시면 이제 뭐 손실 발생 원인의 책임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 근데 요 두 번째 줄에 여기다가 줄 쳐놓으세요. 이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 책임 없는 자인데 자발적 협조 또는 물건을 제공했는데 손실 입었다.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원인의 책임이 있어도 그 책임 이상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조항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찰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찰권은 뭐라 하겠냐면 사회질서 침해 유지, 그죠? 사회질서 유지 활동이 경찰.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가야 돼요. 이 목적. 그러니까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발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회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경찰 소극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으면 함부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 방지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으로 발동되는 것이고, 줄 치세요. 복리 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즉시강제도 경찰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경찰권이죠. 사회 질서의 급박한 위해 제거. 그것도 경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해야지 복리 증진이라는 공공복리라는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발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공공복리 차원이냐 사회질서냐 이게 구별하기가 또는 쉽지는 않죠. 이게 예를 들어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구호하기 위해서 돼요 안 돼요? 그건 경찰권 발동 사유가 안 돼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구한다. 그거는 공공복리 아닙니까? 공공복리. 근데 보니까 내버려 두면 굶어 죽게 그렇게 되면 그럼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좀 구호조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지는 않고 이 문장으로만 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 공공의 원칙 해가지고 경찰권은 함부로 사생활에 개입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사생활 간섭 배제입니다. 사생활.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경찰 공공의 원칙,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가침. 우리 보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경찰관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돈을 안 갚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러면 좀 달라져요. 아무리 사생활 영역이라도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개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좀 했다고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려주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벌써 이미 사회질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사주소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받아주세요 이렇게 안 되는데 사기죄로 고발한다. 그럼 이제 수사 들어가는 거죠. 수사. 다른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생활 불가침, 원칙 불가침이지만 한계를 넘어서가지고 사회질서 침해 우려가 있다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책임 원칙. 자, 책임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책임. 책임 이 말 나오면 누구한테 발동하냐? 어디다가 발동하냐? 이런 말입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한다거나 제거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다 재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상태 발생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됩니다. 단 이제 이거 나와요. 긴급하면 얘는 이제 이미 그 즉시강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하면 꼭 책임이 아닌 자한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예를 들어 우리 그 가끔 막 선박 같은 거 좌초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럼 누가 가가지고 그거 제거합니까? 그거 주민들도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긴급한. 그럼 꼭 책임자가 아니라도 책임자 이외 3자입니다. 경찰 책임자 이외 제3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거의 즉시강제 사안이 되는 거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3자에게. 이런 게 이제 시험집에 나올 때는 제3자에 대해서는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긴급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경찰권 발동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경찰 인력으로는 이게 더 큰 사고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합니까? 경찰관이 처음에는 그러겠죠. 도와주세요. 구경만 하지 말고. 근데 꼭 도와주러 갑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네, 그런 겁니다. 자, 경찰 책임자. 일단 원칙은 이런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고의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총론에서 본 겁니다. 고의과실은 어떨 때만 필요해요? 처벌. 나머지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뭐 강제집행, 제재 처분 다 필요 없죠. 그런데 행정벌, 예를 들어서 형벌 부과한다거나 과태료 부과할 때 빼고는 고의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책임도 마찬가지죠. 고의과실 무관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요 경찰 책임은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도 사회질서 침해를 간다? 그러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배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행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이런 이제 공법이죠. 여기다가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경찰 조직 외에 다른 국가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하는데 만약에 공무 수행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법 질서를 침해하면서 공무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권 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 차량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공무 집행하고 있으면 경찰관이 명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으로 국가 작용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경찰 책임인 경찰법규 준수 의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만약에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현행법. 그죠? 경찰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권 발동 대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이 주차금지구에 주차하면. 다만 이제 형식적 경찰 책임. 이게 뭐냐면은 이런 법규 위반이 아닌데 경찰 조직이 국가기관한테 명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다른 국가기관의 적법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 지금 다른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명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 요런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경찰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 위반. 예, 국가기관도 법을 위반하면 경찰권 발동에 대상된다. 이렇게. 예, 그게 아니면 정상적 직무수행은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 경찰권의 한계인데 일단 경찰 책임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냐면 위해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를 보시면 돼요. 이런 사회질서 침해가 발생되는 원인.
그 교재 822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가로 3번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위해가 발생하는 거.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서 위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불문합니다. 누가 됐건 경찰 책임의 대상이에요.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도로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막 차도를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데리고 와야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 상태 책임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물건에 의해서 위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도로에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 물건이나 동물로부터. 그러면 여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권자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위험물을 방치하게 만든 사람한테 제거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잘 보면 뭐 소유자 현실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담이 귀속되는데 꼭 이게 아니라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혼합 책임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식이었어요. 예전에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결합되면 행위 책임이 우선한다 막 이런 말들이 뭐 이렇게 지문으로 하고 막 그랬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행위 책임이 됐건 상태 책임이 됐건 뭐가 됐건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근데 그게 딱 정해졌겠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트럭 저 맥주병 운반 차가 맥주 운반 주류차가 뒤집어졌어요. 도로에 막 맥주병이 막 깔리겠죠?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행위가 들어갔죠.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전복됐다. 그 다음에 도로에 지금 위험물이 지금 방치되고 있죠. 두 개가 혼합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해요? 행위 책임. 운전자한테 제거하라. 혼자 그거 어떻게 제거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운전자 아니라도 회사한테 통보해가지고 제거하라. 급하면 주변의 상인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책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찰 책임의 승계입니다. 행위 책임은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상태 책임은 그 물건의 승계가 허용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 보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주유소 운영하던 양도인이 부정휘발유를 제조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주유소를 양도했어요. 양수인한테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위 책임으로만 구성해버리면 양수인에게 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또 뭐가 됩니까? 그 주유소에 현재 부정유발유가 유통되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혼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 3자도 때로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긴급할 때. 뭐 긴급해야 될 것이고. 이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는 위해 제거가 불가능하고 3자 조력이 불가피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거죠.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죠? 뭐 이럴 때는 3자에게도 경찰 조치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3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뭐 예전에 이런 걸로 예를 많이 했는데 다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자, 이번에 진짜 저 한일전 야구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분 찝찝했는데 예전에 월드컵 한참 막 잘 경기 잘할 때 우리나라 대표 그러면 이제
요즘이야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파사에서 TV 틀어놓고 이제 방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구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통 질서가 침해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권 발동하겠죠. 누구한테 발동해야 됩니까? 상점 주인한테 발동.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군중들한테 교통에 방해되니까 해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파사 주인한테 TV 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진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예, 예전에는 그런 거 막 문제되고 그랬었는데 별로 그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경찰 비례 원칙 당연히 지켜야죠. 평등의 원칙 지켜야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공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에 저 권한 행사,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거기서 나온 문제만 맞추셔도 충분합니다. 충분. 이 공물 쪽은 또 어디하고 잘 내냐면은 우리 취득시효 기억나시죠? 취득시효. 그쪽하고 연결해서 잘 내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쪽하고 연결해서 잘 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공용부담 쪽에 보시면은 우리 그 뭡니까 손실보상할 때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 손실보상에서 본 거 있죠? 네, 그쪽하고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파트 쪽부터는 총론하고 연결을 잘 짓습니다. 이 공물에서는 지금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이 개념적 징표가 실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826페이지에 공물의 개념적 징표. 공물은 공공목적에 쓰이는 물건입니다. 직접적으로 쓰이는 물건.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도로 공익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공물 이해되시죠? 가로등 다 공물. 시청사 건물도 공물.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겠죠? 다 공물. 되시죠? 자, 그리고 공공목적에 제공돼야 됩니다. 도로처럼. 그 다음에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해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단, 행정주체가 제공한다는 거지 반드시 행정주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가배상에서 보셨죠? 국가배상. 영조물 하자 책임. 그게 다 뭐였습니까? 공물. 그때 공용물이 있었고 공공용물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꼭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의 법적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첫째 줄, 사실상 공공목적이 제공된 물건이라도 그에 대한 처분권이 전적으로 사인에게 있다면 이는 공물이 아니다. 오로지 이거는 행정주체가 관여를 안 하는 겁니다. 사인이 전부 다 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물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로인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인이 이렇게 자기 토지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런 것들은 공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도가 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예 통행 막아버리죠. 그때 이제 막 분쟁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건데 그러면 공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반드시 소유권을 가져야만 공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물은 뭐 개개 유체물,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 집합물 다 들어갑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무체물 기억해 놓으세요. 무체물. 무체물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공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용물,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겁니다. 공용물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존하는 거죠. 보존공물. 소유권에 따라 국가 소유, 국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소유, 공유, 사인이 소유하는 것도 공물이 될 수 있어요. 문화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재인데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사인이 소유하지만 공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외우세요. 소유 주체와 관리 주체가 일치하냐?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공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유공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공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유권자가 아닌 3자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타유공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유의 귀속 주체와 관리 주체가 일치하냐에 따라 자유공물, 일치하면 자유공물, 일치하지 않으면 타유공물. 나머지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애정공물이 있는데 이것도 공물입니다. 애정공물도. 자,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법 외우셔야 됩니다. 그 827페이지에 외우셔야 돼요. 국유재산은 이거 보셨죠?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랬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가능하고, 다음에 이제 공용폐지가 되면 취득시효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 그런데 이 행정재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재산, 아까 뭐랬어요? 행정 주체가 직접 사용. 공공용 재산, 직접 하거나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이 공공용은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기업용 재산, 정부 기업입니다. 정부 기업. 국가 기관이 아니고 정부 기업이 사용하는 재산인데 이것도 공물이에요. 행정재산, 이것도 행정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 이것도 행정재산.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요 기업용 재산 가끔 함정으로 냅니다. 이것도 행정재산. 이게 아니면은 일반재산. 단순 임야, 국가 소유의 임야, 국유림, 뭐 이런 것들이 일반재산입니다. 요 종류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물의 법률적 특성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